하겠습니다. 이승의 목숨이란 튀겨놓은 줄, 쟁쟁이 울리우나 멀잖아 끊칠 것. 이승의 목숨이란 피어난 꽃, 연연히 곱다가도 갑자기 시들 것. 이승의 목숨이란 방울진물, 분명히 여무지나 덧없이 꺼질 것. 저는 다솜님의 이 짧은 시에 다솜님이 고승, 스님이 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만 읽으면은 그냥 쉽게 이것이 지나갈 수 있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삶을 다 하나로 표출하신 것 같아서 저에게는 이 이승이라는 시가 어느 날 이제 노래로 돼서 제가 이승희에 대한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는 사연이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말씀을 못하는데 다솜님의 이 이승이라는 시가 바로 저한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 이 이승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글을 정리하면서 다솜님의 이제 진달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왜? 이승에 우리가 진달래는 꽃이잖아요. 이연에서 보듯이 이승의 목숨이란 피어난 꽃, 다 우리 피어난 꽃이잖아요. 네, 어머님도 꽃인데. 네. 근데 갑자기 연연히 곱다가 갑자기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충격이 조금 있어서 저는 이 시가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이 풀이를 제가 한 것을 토대로 쭉 읽어가겠습니다. 이승의 목숨이란 피어난 꽃, 타석은 인간의 삶을 꽃에 비유했다. 곱다가도 갑자기 시드는 운명, 청춘이 아름다워도 생명이 향기로워도 결코 꽃은 진다. 누구나 예쁜 시절을 지나고 누구나 시듬을 맞는다. 그에게 꽃은 질 것을 알고 피는 존재였다. 피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짐을 지고 지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는 진달래를 사랑했다. 진달래는 피인 꽃이 아니라 질 줄 아는 꽃이었다. 남에게 지고 자기 짐을 스스로 지는 겸허한 존재였다. 진달래, 나는 진달래, 님의 짐은 내 질래. 꽃이 지는 모습에 오히려 웃음이 깃든다. 이기려는 나비는 갈 곳이 없지만 진달래는 스스로 질 줄 알기 때문에 초연하다. 그 모습은 누군가의 부름을 위한 봄의 앞잡이였다. 인간이 보는 100년은 신에게는 하루일 수 있다. 화음의 세계에는 무량한 것 즉일념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이 곧 한순간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 시간의 길고 짧음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꽃처럼 피어 꽃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청춘을 보낸다. 그리고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노년을 보내지만 그것 또한 한순간에 불과하다. 꽃의 예쁨과 향기에 빠지지 말고 꽃의 근원을 볼 줄 알아야 하듯이 사람도 자기 신의 몸뚱이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근원을 찾아 아바와 하나 되는 참을 찾아야 한다. 이용모가
꽃은 싫은다고 꽃을 다 싫어한 것은 아니다. 꽃 중에서 진달래꽃을 좋아해서 진달래라는 시도 썼다. 광주 동강원에서는 수녀들이 그를 진달래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에게 진달래는 중의적인 뜻이 있다. 첫째는 꽃은 피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진달래꽃은 지는데 보람을 둔다. 또한 진다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진다는 뜻도 있다. 모두들 남을 이기는데 혈안이 되고 있고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고 하는 세상인데 거꾸로 남에게 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서로들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데 진달래는 자기 스스로 짐을 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를 스스로 진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이는 남에게 짐을 지어서 남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다성님 말씀. 옛날에는 자꾸 지려고 한 세상이 있었다. 지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요즘 사람은 책임을 지긴 지는데 무엇을 지느냐 하면 선수로 나가서 이기고 왕이 되는 것이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기려고 하니까 지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스피드 시대요, 경쟁 시대다. 이기려고만 하지 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세상이다. 옛날같이 짐을 지려고 하는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볼 수 없으며 책임을 벗어 붙이려고만 한다. 자기를 이기려고 해야 한다. 자기를 이겨 나가면서 남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기를 남에게 짐을 주어서 남을 이기려고 하는 짓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는 통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터석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달래. 우리가 진달래는 스님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제 다솜님이 직접 이렇게 쓴 시를 같이 한번 읽고 공유하겠습니다.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야, 진달래야, 달래야, 어느 진달래야, 꽃이 너 끝이 진달래야. 진달래야. 아, 다 같이 예, 따라서 합시다. 내 사랑의 내 진달래야, 사랑의 진달래야, 너만 너만 홀로 홀로 진달래야. 진달래냐. 진달래, 진달래, 나는 진달래, 나는 진달래, 임의 임의 짐은 짐은 질래. 내 질래. 진달래 앉은 진달래에 나비, 앉은 나비, 봄보기에 봄보기에 날다지리. 날 다시, 앉은 나비 앉은 갈 데 나비 갈 없음, 데 없음, 지는 꽃도 지는 웃는 것도 고향. 웃는 거야. 앉은 꿈 다 안진 꿈 다 늦겠거니, 늦게 깨니 어제 어제 진달래도다. 진달래도다. 진달래서 핀 진달래서 꽃인데, 핀 꽃인데 앉으려고 앉으려고 피운다 마소. 피운다 마서 피울 피울 땐 아니 땐 울고, 한이 울고 웃음 한갓 웃음 진달래. 한갓 진달래야. 님 때문에 님 한갓 때문에 한갓 진달래. 진달래 온 몸 앞잡이 하이트. 앞잡이 아이셔. 이야, 얼마나 이 진달래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김서울의 진달래는 기억하는데 다성님의 이 진달래는 아마 여기에 철학 개론 한 권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말을 풀을 수 있다고 다성님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성님의 육성 녹음 풀이를 직접 이제 들어볼 수 있어서 아주 매우 흡족했습니다. 다성님은 이러한 풀이를 하면서 얼마나 리듬감 있게 목소리를 높였다 좁혔다 하면서 그 작은 체구의 목소리가 저렁저렁하는 그러한 것이 아직도 뭐 음성에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음물음 푸름에서 다섯의 진달래 풀이를 요약했다. 그러니까 물음물음 푸름이란 책은
다성님이 말씀 강의, 동광원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녹취를 풀은 거예요. 그 푸른 것을 이제 책으로 낸 게 물음보름 푸름 그렇게 책을 낸 겁니다. 사실은 물음보름 푸름은 제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책을 낸다면 물음보름 푸름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원래 한나신 아들로 이 책이 처음에 나왔는데 한나신 아들 하면은 책이 안 팔리겠다 해가지고 제목을 물음물음 푸름으로 이제 바뀐 사연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철학결은 한 권을 읽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철학적이다. 곰보기의 날다 지니를 이제 풀이한 겁니다. 전부 다 푼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 풀었습니다. 앉은 나비인데 90광춘, 3개월에 이르는 봄철의 화사함이 90광춘이라고 합니다. 다 지나갔다. 봄 보기에 날이 다 졌다. 봄 날씨 보는데 날이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앉은 나비의 뜻도 두 개가 돼요. 턱 앉았다고 앉은 나비. 또 한쪽에서 이겼다. 그 이긴 놈이 앉았다. 앉은을 가지고 또 앉았다고. 나는 앉았어.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다성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푸니까 좀 부어체라 좀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앉은 나비 봄 보기에 날다 지니. 그래, 봄 구경하기에 날이 다 지나갔어요. 90광춘이 다 지났다고요. 그 지경이 되면 큰일 난 게 누구냐 하면 나비 신세가 큰일 났어요. 꼭 앉아야 하겠는데 어디가 앉나? 앉을 자리가 다 떨어지면 어디가 앉아? 걱정은 나비가 걱정이야. 아, 너무 멋있잖아요. 나비가 걱정을 하는 거에 앉을 데가 없어. 꽃이 있어야지 앉는데 다 이미 져버렸어. 그래 앉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나비가 걱정이라는 거죠. 앉은 나비 갈 데 없음 지는 꽃도 웃는 고야. 앉은다고 이기기만 하고 앉으겠다는 나비가 갈 데가 없어. 진달래는 진달래로 잘 떠났거든. 이제는 나비가 갈 데가 없어. 지는 꽃은 자기는 좋아서 지는데 앉으겠다는 나비를 보니 우습단 말이야. 그래서 지는 꽃도 웃는 거야. 라고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풀이하겠습니까? 다성님이니까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비를 일본으로 보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진달래인데 한국을 이렇게 30년간 식민 지배를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일본이 큰일이 난 거예요. 우리 한국이 큰일이 난 게 아니라. 예, 다음. 앉은 꿈 다 늦게 깨니 어제 진달래도다. 진달래 가지고 이제 진달래도다. 올 내자를 또 써서 아주 멋지게 풀이했습니다. 앉은 꿈 다 늦게 깨니까 어제 넘어간 달이 다시 돋아 나와요. 그럼 그건 뭔고 하니 나비는 이기고 진달래는 아주 졌고 져서 떨어졌어. 나비는 그러고 있다가 앉을 데도 없는 이런 꼴이 되었다. 그럼 그게 90광춘 봄날의 해에서 된 일인데 그 너머에 어제 넘어간 달이 있거든. 어제 져서 넘어간 달. 어제 진 달.
90광춘이 다 지나고 나니까 어제 진 달이 내도 하는 거예요. 이 한문을 올레자, 달도자 해가지고 얼마나 멋진 내도 하는 거예요. 해는 넘어갔으니까 달이 또 오는 거죠. 해는 꼭 구경하던 때거든. 그런데 그 해가 넘어가니까 어제 넘어간 달이 올라온다. 해는 일본의 대표가 되고, 그럼 우리는 달이야. 해한테 밀려서 달이 졌었지. 그런데 해가 넘어가니까 달이 떠오르는 거야. 아, 언젠가 우리의 광복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제 글이 나왔죠. 피울 땐 아니 울고 웃음 한갓 진달래야. 피울 때 정신 차리는 거야. 울지 않는 정신이 있어야 피어요. 그건 오래 매달려 있으려고 하는 정신이 아니야. 온전히 피자는 정신이야. 피울 때 아니 울려고 하는 정신. 어떤 의미는 우리는 왜 사는가 하면 잘 살고 잘 죽자고 우리는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 죽기 싫어하지? 그러지 마세요. 한번 잘 살아가지고 잘 죽어야지. 살지도 않고 죽자고 하는 건 아니야. 진달래도 한번 잘 피워가지고 잘 지자는 그런 거야. 그럼 죽을 때 웃음 한 가지로 죽어. 숨이 넘어갈 때 입가에 웃음이 조그마하게 상긋 웃는 것이 있어. 웃음 한 가지 하고 죽는다. 사실은 웃으면서 진다. 야, 놀랍잖아요. 죽을 때 무슨 정신이 있어요? 이거저거 가릴 수도 없는데 오줌통도 잘 못 가릴 때가 직전인데 웃으면서 죽는다. 정말 놀라울 말입니다. 다음은 님 때문에 한갓 진달래 봄 앞잡이 하이셔.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저 무조건 하고 입만 위해서 님이에요. 님만 위해서 한갓 지려고 하는 이건데 그거 해놓고 보니까 이 꽃을 피게 마련한 그이의 맨 앞잡이로 봄의 앞잡이로 꽃을 피게 했다고요. 그건 꿈도 꾸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꿈은 애초에 떨어지려고 온 자기인데 어째 봄의 앞잡이로 피게 되었네.